BTS 공짜로 부려먹은 문재인 정권 중대 의혹 부상.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들의 혐한 보도는 작체 생산하거나 우리나라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에서 혐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혐한 신문 조중동 등에서 보도한 문 대통령과 BTS 유엔 총회 동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 23일 문춘 온라인판에 BTS를 공짜 일시켰어 문재인 정권의 중대 의혹이 부상, 한국 정부 궁색한 변명과 3년 전의 전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9월 음악그룹 BTS를 유엔 총회에 데려갔을 때 그들에게 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부상해 팬도 한국 국민도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에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9월 14일에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K-팝의 글로벌화를 견인했다고 평가되는 BTS를 유엔 총회에 데려가 한국을 대표해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의도였다. 미국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 개막 첫날인 20일 문 대통령과 BTS가 함께 참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 개회식은 100만 명 이상이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미국 ABC 뉴스 인터뷰에서 BTS 덕분에 내 유엔 연설이 주목을 받았다고 말하며 BTS 홍보 효과를 칭찬했다. 주로 중장년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가 BTS 특수로 젊은 층이 주목하는 이벤트로 격상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BTS가 성공할 때까지는 문 대통령은 특별히 K-팝이나 문화 콘텐츠에 흥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자 문 대통령은 이들을 한국 내외의 이벤트에 동행하기 시작하는 등 BTS 정치 이용이 문제시되었다. BTS는 2018년에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고 그해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서 열린 한불 우정 콘서트에 출연, 문 대통령도 이 공연을 관람하고 종료 후에는 단상에서 멤버들과 포옹까지 했다. 작년에도 BTS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초대받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유엔 총회에 동행했을 때 BTS에게는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의혹이 부상, 한국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혹은 최대 야당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9월 30일 대변인을 통해서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문 정권에게는 전과가 있다. 2018년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도 BTS에 제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의 뉴스 사이트 이데일리가 2019년 6월 23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BTS가 받은 것은 여비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인이시계였다.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경비를 지불한다고 했지만 그것만 해도 1억에서 2억 원이 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이시계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고맙게도 BTS 측이 시계로 상세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BTS 무급 논쟁이 격화돼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탁 의전 비서관이 해명에 나섰다. 10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BTS 멤버로부터 돈은 10원도 받지 않는다라고 들었다고 설명. 결국 청와대는 아직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지불하기 위한 계산은 끝냈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총액으로 17억 원이 든 경비 중 7억 원을 정부가 10억 원을 사무소가 부담했다고 발표. 그러나 당초부터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있어 문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에 관한 화제는 한국 내에서도 BTS에 집중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스피치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에 주목하는 사람은 적다. 사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3회, 2020년 제75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다고 생각된다. 임기 말인 현재 문 대통령은 이 종전선언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화의 열쇠를 쥔 북한과 미국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뒤 북한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미국이 원하는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수행되면 제재를 풀고 경제, 정치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한미동맹의 해체인가 핵무기의 철수인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상반된다. 그럼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임기 만료 7개월 전에 강조한 문 대통령, BTS와 함께 춤을 추는 그가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원래 한국 연예인은 정치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원폭과 나치를 찬양하는 사상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과 나라가 무섭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BTS는 여기에 자비로 나왔기 때문에 병역 면제 얘기가 다시 고조된 것은 아닐까? 문 씨는 돈은 주지 않고 병역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느낌. 탤런트 측도 음악과 관계없이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에 나오면 더욱더 스테이터스가 되고 병역 2년의 공백 없이 지내도 되니까 그동안 벌 수 있는 액수와 비교하면 싼 것 아닌가? 정부와 사무소, 탤런트 모두 은밀히 이해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임기 만료와 함께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온 애상값을 지불하는 기한의 만료도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의혹과 진실이 드러나네요. 문재인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가 기다려져요. 다음 댓글입니다. 문화예능에 정부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당연. 타국에서 한국 문화 예능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면 한국 공공기관으로부터 킥백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예능 문화도 수출 산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자력으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계약사회가 아니라는 증거. 계약은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 사정으로 계약과 약속을 어겨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니 시계가 만약 야후 옥션에 나온다면 어떤 가격이 붙을까요? 입찰자의 대부분이 코미디언 문재인의 팬뿐이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한국 정부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여비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BTS도 한국 정부의 서포터로서 UN 총회에 임한 것은 아닐까요? 연설 내용도 문재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